안녕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치유보자 박씨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와인 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와인 잔 보면은 모양새가 되게 많이 다양하잖아요. 뭐 와인잔뿐만 아니라 다른 잔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 와인잔들은 왜 이렇게 생긴 게 다양한 거고, 도대체 무슨 와인을 왜 어떤 잔에 마시면 좋은지를 취미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좀 간단한 지식들, 정보들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잔들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하실 수 있는 꿀팁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직접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와 설명까지 하는 영상을 준비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잔 4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형태의 잔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부터 샴페인 글라스고요. 그 다음엔 가장 일반적인 화이트 글라스 혹은 유니버셜 글라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은 버건디 스타일의 글라스, 마지막 보르도 스타일의 글라스입니다. 취미라고 해놓고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데 유리한 잔, 적합한 잔,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과 거의 모든 와인을 마셔도 무방한 그런 유니버셜 글라스, 범용성이 넓은 잔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 네비올로, 피노누아 같이 레드 와인인데 되게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을 마시기 유리한 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풀바디의 레드 와인. 그런 와인을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잔입니다. 이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다른 와인과 가장 큰 차이점, 탄산이 들었지. 정답!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숙성감이 있는, 향을 좀 모아주는 형태의 샴페인 글라스인데, 보통은 플룻 글라스라고 해서 되게 얇고 긴 글라스, 탄산이 많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줄 뿐더러 이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샴페인 글라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샴페인 글라스 같은 경우엔 다른 잔들에 비해는 좀 얇고 긴 편이긴 한데, 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숙성에서 오는 샴페인의 풍미들을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볼이 조금 더 넓은 형태를 띠고 있는 글라스입니다. 자, 다음 화이트 와인. 웬만한 화이트 와인 마실 수 있고 대부분의 와인을 다 마실 수 있는 유니버셜 글라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와인을 다 마셔도 돼요. 왜냐? 와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볼이 있고 이 림, 입구, 입이 닿는 이 면적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모양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와인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 풍미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노즐을 막거나 할 때 향을 모아주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요. 왜냐면 와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으로 즐기는 게 절반 이상인 술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어떤 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이 좀 넓고 이렇게 입구가 좀 좁아지는 형태의 잔을 선택하시면 웬만한 와인은 다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 와인을 너무 볼이 큰 잔에 담게 되시면 그 화이트 와인이 갖고 있는 좀 산도나 좀 파릇파릇한 풍미들을 제대로 즐기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화이트 와인 드실 때는 좀 볼이 완전 넓은 잔들보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평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 와인 글라스의 모양을 띠고 있는 와인들을 드시는 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섬세하고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화이트 와인들의 풍미들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이 크면은 화이트 와인의 생명은, 내가 화이트 와인 마실 때 이거 무조건 해. 두 글자. 뭐지? 칠링. 아. 화이트 와인은 온도가 생명. 볼이나 잔이 너무 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따르게 되는 미리수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와인이 빨리 식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글라스가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 글라스에 비해 좀 작은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 칠링을 까먹어. 자, 다음 두 개 다 일반적인 레드 와인 글라스로 대표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딱 보시면,
보통 와인잔 같이 생겼는데 커요. 그리고 얘는 이 볼과 림의 밸런스 차이가 훨씬 더 크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건한 스타일의 풀바디 레드와인보다 좀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품종들을 많이 마시게 되는 잔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둘 다 볼이 넓고 에어레이션, 브리딩을 잘 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와인은 타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빨리 만들어주고 레드와인이 갖고 있는 무거운 풍미도 잘 풍겨나오게 해주지만 가벼운 향들이 있어요. 레드와인에서 되게 여리여리한 가벼운 라즈베리나 아니면 섬세한 꽃 같은 향기들도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섬세한 뉘앙스들을 조금 더 잘 모아주기 위해 이 잔 안에 간직하기 위해 잔이 이렇게 엄청 둥그런 항아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품종 네비올로 피노누아 혹은 뭐 갸메 정도까지. 근데 갸메는 엄청 섬세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와인들은 이런 잔을 드시면 가장 잘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 그 잔에 화이트는 먹으면 안 돼. 그 다른 사람 거에서 화이트 먹는 거 본 거 같거든? 오! 이건 진짜 대본에 없던 건데 예리하네. 맞아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 취향에 따라 좀 갈리기도 해요. 어떤 잔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용어 설명 때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나? 와인을 어떻게 서빙하고 어떤 잔에 따라줄 때까지가 이제 소믈리에의 능력이거든요. 핸들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샴페인 글라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숙성된 샴페인들이나 비싼 빈티지 샴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에 마시기도 해요. 일부러 탄산감을 없애서 그 와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풍미와 노즈를 좀 막기 위함도 있고, 좀 오크 숙성이 잘 됐는데 섬세한 애들이 있어요. 부르고뉴의 샤르도네 같은 애들, 뭐 몽라쉐나 샤샤니 몽라쉐, 필리 몽라쉐, 아니면 잘 만든 샤블리 같은 경우 어렵죠. 홍정민이 고급 질문을 해서 그래. 똥파리가 어쨌든 예리한 질문을 해서 갑자기 고급 기술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그런 향이 되게 섬세한 화이트 품종들은 이렇게 버건디 스타일 글라스에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해결됐어? 좋아요. 자, 다음 보르도 글라스예요. 가장 쉽죠? 타닌감이 강한 풀바디 레드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와인은 대부분 다 여기에 드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카베르네 소비뇽, 아니 뭐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들, 아니면 미국의 와인들, 뭐 아니면 칠레, 아르헨티나, 뭐 다른 되게 찐득하고 고기랑 쉬라즈 이런 고기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와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볼이 넓고 큰, 용량이 좀 큰 보르도 스타일의 글라스에 먹습니다.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사이즈가 더 넓죠. 사이즈가 넓다는 건 공기에 접촉되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스왈링을 하게 되면 더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레드 와인이 가지고 있는 강건한 느낌들을 조금 더 빠르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배운 표현, 열린다 와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 와인 보르도 글라스에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4개의 글라스예요. 근데 제가 지금 대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드린 건데, 사실 각각이 갖고 있는 모양새가 브랜드에서 만드는 것보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브랜드마다 디테일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긴 잔이어야만 한다, 그런 건 없고, 각 브랜드마다 그 네이밍을 다 해놔요. 어떤 와인은 마시면 좋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보르도 스타일 글라스, 뭐 뉴월드 피노누아 글라스, 올드월드 피노누아 글라스, 휘라 글라스 다 붙여져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저는 일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잔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외. 짜잔. 귀엽게 생겼죠? 보통 보면은 물잔이나 위스키잔하고 뭐 꼬냑 글라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스템립스 와인 글라스라는 잔이에요. 제가 그때 잔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 밑에 베이스가 있고 기둥 스템이 있고 가운데 가장 넓은 볼이 있고 위에 입술이 닿는 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 스템이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 똑같아요. 얘는 이제 사실 뭐 피노나 네비올로 글라스고, 얘는 소비뇽 글랑이라는 화이트 글라스인데 스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집 말고 밖에서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모임을 간다든지 세미나 혹은 수업 아니면 지인들과 이제 콜키티가 되는 식당에 가서 와인을 즐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스템이 있는 걸 들고 가면 부러질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잔을 하나씩 구매해서 들고 다녀요.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하다면 저렴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스템이 있는 잔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또 이런 게 더 예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스테인리스 잔이에요. 자, 이렇게 와인 글라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여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틀렸다? 라기보다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와인을 마시는 즐기는 취향에 따라서 잔을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이런 잔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똥파리와 함께 잔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 어디 가는 건데? 나왔어. 공병 주우러 가는 거 아니지? 보이지? 만물이 다 있는 다이소. 다이소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잔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찾으시는 상품이 있으시나요? 다이소에서는 휴대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밑에 볼이 넓은 매장 입구와 매장 용량이 좀 입구 큰 등 잔들 QR코드를 이런 게 아까 휴대폰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르도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나 좀 카베네 소비뇽 같이 진득한 레드 와인을 드시면 좋을 만한 잔. 언제나 우리 곁에 금융가게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마시기 좋죠. 볼이 중간 사이즈는 충분히 화이트 와인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중에 굳이 하나만 사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좀 다른가? 그냥 요 정도? 딱 유니버셜 잔. 레드를 먹어도 좋고 화이트를 먹어도 좋고 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볼부터 림까지 길이와 두께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디켄터도 있어요. 이건 근데 화병으로 써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 이런 잔이 이제 뭐 디저트 와인 마시기 괜찮은 잔인 것 같아요. 디저트 와인은 용량을 애초에 조금씩 마시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집 앞에 다이소만 오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잔들이 많아요. 핑크 와인 잔? 이거는 요즘에 이건 뭐 한강 피크닉 갈 때 들고 가서 스파클링 담아 먹으면 좋겠네. 근데 아쉽게 여기 스파클링 와인 잔이 없네요. 플룻 잔, 얇고 긴 잔이 없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심지어 저렴. 가격 말해도 잔이 없으시면 편하게 와인 시작하실 때 다이소에서 또 깨도 부담 없으니까 이 정도 금액은 플룻 글라스 없는 줄 알고 그냥 사리사욕 겸 한 바퀴 돌려보려고 딱 옆에 돌았는데 플룻 글라스 발견했습니다. 역시 없는 게 없는 다이소. 자, 어쨌든 그래서 다이소에 이쪽 보시면 그리고 좀 외람된 얘기지만 맥주 잔도 좀 다양한 형태로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고블렛 잔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잔이 필요하시면 한 번쯤 방문해서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이소에서 아주 풀템 와인잔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도 그럼 팔로우 드림 하시고 Here's looking at you kids.